그러니까 공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더 해보면 어제 윤석열이 이야기한 것 중에 오랜만에 전화가 왔길래 경선 때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취임식 전날 전화를 했어요. 그 텀이 8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텔레그램으로 오는 전화를 텔레폰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왔는지 텔레폰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텔레그램 폰을 텔레폰이라고 한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텔레그램 음성 통화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8개월 만에 전화해서 공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8개월 만에 전화해.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관계를 딱 끊었어. 근데 8개월 만에 명태균이가 뭐 말한 적도 없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네. 이렇게 할 수가 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 과정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그 보도 안 보고 왔을 수도 있어. 설먹느라고. 거기다가 8개월 만에 전화했다면 8개월 이전에는 도대체 명태균이랑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또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이미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다. 얘기. 성대모사가 안 된다. 씨. 네, 이 얘기 공천 얘기한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그 며칠 전에 공천을 얘기한 녹취가 나왔으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따지면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오늘 명태균이 검찰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명태균이랑 관계없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검찰이 지금 정유미 창원지검장부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윤석열을 뭔가 나쁘게 할 만한 수사를 할 인간들이 아니잖아. 어제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근데 어쨌건 자기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래서 김영선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준 거예요. 공천에 개입했잖아요. 그런데 또 저렇게 말을 하죠. 해주세요. 아, 진짜 나 하기 싫어. 나도 스트레스 올라 지금. 뭐 그런 경우에도 그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그 누구를 공천을 줘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잖아 방금.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했잖아요. 그런 거는 공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회를 주라는 거지. 제가 그 명태균 씨랑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인 정황을 생각해 보면 당에서 말이 많네 할 때 그 부분만 갑자기 억양이나 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태균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맞아.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김명신 씨, 김건희 들으라고 여보 시킨 대로 나 잘했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그 명태균이가 그 들은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오빠 했어 안 했어 뭐 이거 전화했어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요. 명태균이가 했던 말들이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다 안 이루어졌으면 명태균은 뻥이고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을 텐데 명태균이 한 것들이 상당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이 윤석열 육성이 나왔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렇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니 김영선이 해줘라고 했다고 지가 말을 했는데 저게 검사입니까?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저런 게 검찰총장이었다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어떤 범죄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알려놓고 나와서 지금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게 가장 용서받지 못할 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했는데 공천이 안 됐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얘네들 그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갖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안 이루어졌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수사도 한 거예요. 있었던 걸 없게 만들고 없었던 걸 만드는 검사 짓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앞에 나와서도 뻔뻔하게 방금 전에 있었던 녹취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런 검찰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제 그 김민석 최고가 한 말인데요.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은 현재 존재하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의 최대 위협이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할 때도 마치 뭐 순방을 가는 거나 뭐 내년에 시정연설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슬쩍 이제 순방은 당연히 가는 걸로 슬쩍 끼워 넣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시정연설은 제가 내년에는 좀 내년에 기회가 있을지 없어, 없을지 없어, 우리는 없어, 기회를 안 줄 없어, 거예요. 없어. 거기다가 윤석열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와 우리 보좌진들이 판단하건대 필요하다면 영부인은 활동할 수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나와 우리 보좌진들이 판단하건대 필요하다면 니들 판단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김건희 나서지 말라. 그리고 나서지 말라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김건희에 대한 범죄가 드러나는 게 김건희가 어디 자랑하면서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자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진해서 그래. 그래 순진해서 순진해서 주관적으로 23억 벌어요. 순진하니까. 나도 좀 순진했었으면 그러니까요. 검사랑 결혼했을 텐데.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무서운 줄 알았는데. 정말 따뜻한 새끼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오늘 그 김건희가 해외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저 G20하고 APEC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대요 다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없이 혼자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사과만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막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대신 답하고 있고. 어제 윤석열이가 자기가 자백한 것 중에 하나 있잖아. 네. 우리 집사람에게 사과 많이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못 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마치 자기들이 뭐 저 국민들이 여론이 빗발쳐가지고 해외 순방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정상들은 부인들 데리고 오는데 너 혼자 호라비처럼만 가봐 하고 지가 땡깡 부리고 안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지난번에 G20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우리가 또 철저하게 김건희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김건희가 영부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적이 많아요. 본인이 가서 사실은 영부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만날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나 없이 한번 가봐. 지금 이 속셈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같이 가자. 이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본인만 만족한 딱 그거라니까. 그 성대모사가 이상하게 내 옆에 나오는 여성 패널들은 다 김건희 성대모사 같아. 오늘 기자회견 잘했지? 딱 그렇게 들어간 거야. 자기 만족한 거지. 그랬더니 김건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왜 날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래? 그래서 나 없이 순방 너 혼자 가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본인만 만족한 해견이다 이런 거고요. 그 실제로 지금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어제 한마디도 안 했었고 추경호 너는 나가 뒤지는 게 낫겠다 내가 볼 때. 추경호나 한동훈이나 둘 다 똑같아요. 야 겸허히 사과를 하는 게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뭐 일일이 다 사과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일보 기자가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도대체 허공에 대고 사과하는 것 같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사과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추경호가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사람들한테 약간 뭐라 그래 좀 추앙받는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진솔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나 봐요.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쪽에 나와 있는 그 생방으로 방송하는 패널들도 보면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응 어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반응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랬잖아요. 이번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지지율 30%를 노린다. 근데 진솔하단 말이 진실하고 솔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에서? 확실하네. 아니야 확실해.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잖아.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 꼴통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과냐. 어제 실망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 생방송 유튜버 때 많이 하잖아요. 네.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자세 있잖아요. 윤석열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허리 숙여서 인사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저거 일본 스타일이에요. 아. 일본의 정치인들이 어. 큰 잘못을 했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그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내 서서 하거나 안 그러면은 앉아서 그러니까 그 사과문을 정확하게 읽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뭐 후보들이나 한 번씩 할까 저런 식으로는 안 하죠. 예. 자, 그러니까 대체적인 반응이 국민의힘의 친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을 치일드 치는 정치인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 안 돼요. 윤석열이 어제 기자회견 진솔했다, 뭐 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손가락 5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헤드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친윤들 포함해가지고 상당수는 저거 망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런 기자회견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긴급하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했죠. 그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결국은 뭡니까? 김건희 특검의 명분만 준 거요. 저렇게까지 김건희를 감싸고 도는데 김건희 특검 그래서 오늘 법사위가 일단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이런 거는 전액 삭감해버린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윤석열 씨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잖아요. 특검 받는다고 해라. 안 그러면 탄핵당한다. 간절하게 빌었잖아요. 특검을 왜 합니까? 그 위헌 소지가 있는 그 특검을 왜 합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냥 순진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짧게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 하나가 나는 저렇게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을 욕하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네, 그렇게 나는 한 뜨거운 적이 번이라도 있었느냐. 내 부모님이든 우리 형제든 어떤 내 여성이든 배우자든 저토록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푸나님 미쳤냐 한번 해주세요. 언제 했던 말이죠? 미쳤냐? 그거 떠올려야 돼요. 핸드폰 볼 때. 핸드폰 새벽에 보니까 새벽 5시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더라. 자다가 이제 깼어 지금. 오줌 마려서 깼어. 너 미쳤냐? 아니 그 미쳤냐에 대한 이야기 아까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저는 윤석열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 거의 금치산자 상태라고 보는 게 보통의 남자였으면 내가 새벽에 잠깐 깼는데 와이프가 내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미쳤냐가 왜 안 자냐가 아니라 너 무슨 짓이니? 그치. 너 내 핸드폰을 왜 봐? 이게 이렇게 화를 내야 정상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윤석열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나는 내 핸드폰은 와이프가 보는데 나는 와이프 핸드폰을 못 봐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남들한테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추해 보면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냈다는 체리 따봉 이것도 네. 김건희가 보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금치산 상태라고 봅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아니 자고 있는데 성렬이 자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홍채를 맞췄나? 아니면 이거 패턴을 다 알고 있다거나. 평소에도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자, 어쨌건 특검은 이제 피할 수는 없는 내용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 오늘 법사위 통과해서 14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 쉽게 표현하면 거의 세계 대전 수준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내일 집회에 사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론의 힘을 받는 거거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이를 어제 기자회견 잘했다고 실드 치는 사람 5명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 여론의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이가 특검 받겠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질질 흘려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 내 마누라는 잘못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스스로가 그냥 네. 자폭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읽어드리고 인포레이터 신귤 라리스님 아마 신변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서 못 갈 겁니다. 새날에서 비행기 떨어지는 만평 소개했잖아요. 예.
아, 김건희가 해외 안 가는 이야기. 곽연정님, 술 주정뱅이의 횡설수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안 먹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 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고모수 신날리면님, 저는 김건희가 손방 가야 한다는 거에 찬성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K 성형을 널리 홍보해서 외화라도 벌어야죠. 시불알. 근데 그렇게 재미는 없네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